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주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저하고 상담을 하신 분이고 제가 이 사주는 블로그에도 포스팅을 해놨습니다. 좀 오래전에 해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꺼내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경진일주입니다. 경진일주가 신월에 경금 약하지 않아야 되는데 약해진 맛이 있어요. 지지에 신자진을 다 깔았습니다. 수국이죠. 물바다. 경금이 물에 잠긴 상입니다. 이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술토와 무토가 있으므로 균형은 어느 정도 맞춰졌다고 보겠습니다. 요거는 사주를 딱 처음 봤을 때 파악을 해보면 토와 수의 약간 대립의 상이 있습니다. 병화는 당연히 토하고 한편이겠죠. 화생토를 하니까. 근데 이 균형이 언제 무너지냐면 원국에 있는 병화가 상하거나 또는 다른 화들이 있다면 그 화세가 상해버릴 때, 이 토들의 이런 세력이 약화될 때, 그렇게 본다면 이 사주는 병화가 매우 좀 위태로워 보입니다. 한창 젊을 때 신의 임자, 개축 이렇게 완전 수운으로 갑니다. 병화는 내가 잡아야 될 관도 되지만 육친적으로 본다면 이분은 남자인데 시간에 떠있는 병화는 자식이 됩니다. 근데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병화가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어서 이 병화관은 크거나 좀 아주 좋은 관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식도 아주 현달하거나 좀 잘 되는 그런 자식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좀 성격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상담을 제가 몇 번 했는데 관을 잡고 싶은 욕심이 많아요. 내세우고 싶어 하고 높이 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많습니다. 이야기만 해봐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병화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그런 관을 잡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현재 대기업은 다니고 있지만 여러 기업들을 좀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남자 사주니까 보통 신의 임자, 개축 이런 운들에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보통은 뭐 안 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개는 이 나이 때 하지 않습니까? 실제 신의 운에 해운에 결혼했습니다. 해운이라 하면은 신의 대운이 25세에 들어오니까 한 30에서 35 사이 정도. 신의 운의 간지를 신운이다, 해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신의 대운의 앞에를 신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의 대운의 해운을 신의 대운의 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신의 모두가 작용을 하겠지요. 시기를 설명하는 거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아이는 신묘생입니다. 신의 대운에 났어요. 해운에. 이럴 때 자식이 매우 불리하죠. 근데 뭐 아이가 생겼는데 안 낳을 수도 없고, 원국이 이렇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 사주를 보러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저 역시도 만약에 자식을 출산하고 이제 장명을 하러 오거나 했는데 아이가 뭐 조금 위험할 수 있고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보살피고 건강관리 잘 해주고 그렇게 해라, 요 정도 조언을 할 뿐이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어쨌든 신의 운에 해운에 결혼을 했고, 이때 결혼하자마자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았고 운이 신의 임자, 개축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병화한테, 이 원국의 화, 즉 관한테는 매우 불리하게 운이 흐릅니다. 병신년, 병신월에 신묘년생 딸이 뇌종양을 판정받고 뇌수종으로 인해서 뇌물이 차는 그런 겁니다. 머리에 구멍을 내가지고 호수를 넣어서 막 빼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발병한 지 몇 달이 안 돼서 사망을 했습니다. 제가 이 손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위로를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위로를 하겠습니까? 다 잘 될 거다, 힘내라, 이런 말들이 그 사람 귀에 들리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옛말에 그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부모가 돌아갔을 때 그런 슬픔도 크겠지만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고통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처절하고 비통하고 애절하고 그 마음이 상상이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지요. 단장지혜라고, 부모가 자식을 잃은 그런 슬픔을 이르는 말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 슬픔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새끼를 잃은 어미 원숭이가 실제 창자가 끊어져 죽었다는 고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동물도 그런데 사람의 그런 슬픔의 깊이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 하지만 제가 이런 상담업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일을 마주한 분과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사주를 잠깐 설명을 하면 초보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려면 물이 이렇게 많은데 화가 견딜 수가 없다. 요 정도로만 보더라도 잘 보는 겁니다. 언제 이게 동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와 수가 견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세가 좀 더 불어나거나 술토가 완전 상해버리거나 무토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운이 지금 다 별로입니다. 신의 임자 개축 갑이 늘며 전부 수세가 불어나는 운으로 가고 목국토를 해버리면 그래도 물이 더 불어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에 있는 자녀는 하나는 빨리 상했다 하더라도 뒤에 있는 자녀도 상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 이렇게 풀리기가 조금 어렵다고 그래 봅니다. 잘 보살피고 교육을 잘 시키고 좀 단단하게 그렇게 키워야 되겠지요. 자, 지지에 사화는 없지만 신자진에는 사화가 겁살입니다. 이 수들이 다 겁살신이에요. 이 병화는 자수, 겁살 위에 앉아있고 이런 운들이 다 겁살이란 말입니다. 특히 임자대운 같은 때 아까 병신년에 병신월이라 했죠. 병신년에 차라리 병화가 안 뜨는 게 좋아요. 가만히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올 때 늘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 상담을 보통 하면 이 사주가 한습하다 보니까 화가 뜨면 좋다 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괜찮을 수 있겠지만 육친적으로는 매우 흉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입신적으로는 좀 괜찮을 수 있지만 화에 대한 그런 신체적인 장부가 손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수세가 왕하기 때문에. 이게 왕자 충발 아닙니까? 우리가 배우는 왕자 충발. 왕한 자를 건드리면 화를 낸다 이 말이거든요. 이 수세가 너무 왕하다 보니까 약한 화가 들어가서 수를 건드려 본들 좋을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병화는 안 뜨는 게 낫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난로에 물을 한 방울 툭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병신대운, 병신월 같은 때 특히 병신대운 같은 때는 지지로 신이 들어오면은 신자진의 수국이 매우 왕하게 작용을 합니다. 신자진이 계속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글자가 들어올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떠있는 임수는 임술이면 백호지요. 지금 백호가 더 힘을 받겠죠. 지지 신금은 임수의 장생이기 때문에 신금이 들어오면은 신자진이 동하면서 천간에 떠있는 임수가 힘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임수가 힘을 받게 되면 백호살이 힘을 받는 거고 매우 이렇게 흉하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초운도 매우 불리합니다. 유금은 병화의 사지죠. 경금 같은 경우는 사신이 발동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딱 그냥 보자마자 병화가 너무 위태롭네. 대운을 딱 보면 신의 임자 개축 이런 때는 이 병화가 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임자대운의 임수, 개수 이런 거 다 겁살신입니다. 매우 흉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분의 성격적인 부분을 보면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병화관을 잡기 위한 그런 개인의 노력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입신적으로 욕심이 매우 많다고 제가 느꼈고 남한테 그래 보여지는 부분들 자기의 그런 공명 이런 게 매우 좀 과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병화는 지지에 근이 없기 때문에 관을 잡더라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과입니다. 높이 갈 수가 없어요. 높이 가려고 또는 가고자 하는 행위를 열심히 하거나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 나댄다면 이 병화는 무조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대지 말고 살아야지 자식도 온전하고 지도 조용하게 살 수가 있겠지요. 괜히 그렇게 해본들 별 볼 일이 없다고요. 운이 이런 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병신년 병신월 같은 때 이 병신이 아니라 차라리 술토나 이런 걸 달고 온다면 훨씬 낫겠지요. 원국에 술토가 있지만 진술충을 맞아서 좀 깨진 맛도 있긴 하지만 차라리 술토나 미토 같은 게 들어오거나 인목 같은 게 온다 하더라도 인신충을 맞아버리면 안 좋습니다. 이 원국은 쓸 수 있는 글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좀 안타까운 그런 구조다. 이분의 가족들 모두를 제가 상담을 했거든요. 이분의 그 다음에 사망자 따님의 그 동생, 남동생이 있어요. 제가 사주를 다 봤는데 그 사주에서도 세상을 떠나는 설명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참 마치 만들어져서 하늘에서 그냥 내린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렇지 않다면 이게 사주가 모두 다 설명이 될 수가 없거든요. 처의 사주를 봤을 때도 자식이 상하는 게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그래야지 사주가 맞는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구조입니다. 이분이 형제가 제법 있더라고요. 형제가 한 3-4분 계시는데 자기 빼고 3-4분 계시면 한 4남매 또는 5남매란 말이죠. 형제하고 매우 불화하고 형제랑 안 보고 지낸다 했습니다.
이 형제는 이 비겁은 무조건 귀신입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비겁이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두 불화, 갈등한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으나 이 형제는 안 본다 하니까 그 셋인가 넷 중에서 하나만 보고 나머지는 다 안 보고 산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주가 안 좋습니다. 너무 한습하고 식상국을 짓는 바람에 너무 나대고, 나댄다는 표현이 어폐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갑인에 들어가면 훨씬 낫겠지요. 왜? 물이 많아서 병이 든 사주인데 이 갑목 같은 거, 갑인 같은 게 들어오면은 이 수세를 좀 잡아주는 맛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그런 일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사업적으로, 조직에 있다면 조직적으로 매우 단단해지는 그런 운으로 들어갈 수 있고, 뒤로는 앞에보다 훨씬 낫겠지요. 근데 아주 길하다 이렇게는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럴 때는 잇목이 상해버린다고요. 목으로 인한 그런 질병, 질환 주의해야 됩니다. 을묘가 좀 더 나을 수 있다고 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뭘 쓰노 이 사주가? 토금. 식상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오히려 식상을 더 잘 못 씁니다. 신월의 경금이라서 자기 계절에 태어난 건녹지를 달고 태어난 경금이지만 녹도 다 물로 바뀐 상으로서 좀 배임의 상이 있습니다. 믿었던 형제나 친구가 배신, 배임 할 수 있는 그런 상이 있고, 오히려 이렇게 많으면 제대로 더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대화만 해봐도 왜 유창하게 잘 쓰는 사람과 직업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을 거 아닙니까? 들어보면 오히려 제대로 못 쓴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자기는 잘 쓴다고 생각하겠죠.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고, 세월이 몇 년이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다가 가만히 있는데도 갑자기 눈물이 흐르거나 그런 시간을 한 번씩 보낸다고 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사주를 공부할 때도 늘 육친을 이렇게 식별하는 그런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제대로 찾아야 되고, 가장 약한 육친이 어떤 건지, 누가 제일 불리한지 사주를 잘 보고 있다가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육친적인 부분들이 실제 현실과 맞지 않으면 내가 뭔가 사주를 잘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약한 화가 들어와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토가 좀 들어오거나 한 상태에서 목이 들어오더라도 잇목은 쓸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이렇게 좋은 글자가 들어와도 잘 받아 먹을 수가 없는 좀 그런 구조로 보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원국보다는 대운이 중요하다, 대운보다 원국이 중요하다, 이런 설들이 많아요. 서로 대립도 많고.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면 일단 원국이 좋아야 돼요. 이 사주처럼 사주가 원판 자체가 이래버리면 좋은 운이 들어와도 제대로 받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수세가 왕한 사주가 너무 한습한 상태에서 화운을 받아 먹어야 되는 그런 입장의 구조라면 화가 들어와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일간에 닿기 전에 다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오히려 화에 대한 그런 문제, 충발,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운이 좋은 것도 물론 좋지만 일단 원국 자체가 그 대운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 가셔야 될 겁니다. 운이 다 안 좋습니다. 옆에 보면 기유, 경술 별 볼 일 없습니다. 신해, 임자, 개축 다 그렇습니다. 관을 잡아도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관을 잡게 될 겁니다. 갑인운이 들어가면 훨씬 낮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신의 임자, 개축은 자식이 상할 수 있는 그런 운이다. 해운도 안 좋습니다. 당사자의 사주도 봐야 되겠지만 이 사주만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흉할 수 있다. 야, 너 반드시 흉할 거다. 그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충분히 흉할 수 있으므로 그 상담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 자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 말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 사주풀이가 여러분들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사주를 가지고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